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기업 분석을 하게 된 행정학과 22학번 이태호입니다. 먼저 모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는 기업 선정 및 분석 기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한국공항공사 기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인 기업 환경 분석에서는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최근 기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대상으로 한국공항공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겠습니다. 최근 K컬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방한 외국 관광객들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외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엔데믹 이후로 다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물류 산업 또한 과거에 비해 굉장히 증가하였는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같은 항공 관련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교하여 더욱 많은 수의 공항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객 및 취업 현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보다 낮은 선호도 및 이용률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항공 사건들과 경영진 부재 등으로 인한 악재들 사이에서 한국공항공사의 미래 전략 및 향후 비전을 탐색하여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환경의 기업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업 기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안, 경주, 군산, 원주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마크인데요. Korean Air Force Corporation이라는 것의 약자를 따서 KAC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공항본사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공항공사는 1980년 5월 국제공항관리공단이 설립된 후 김포, 김해 국제공항과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을 인수하여 90년도에 이르러 지방공항까지 전부 인수 후 운영을 통해 90년 4월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후에도 무안공항과 양양공항 등을 인수하여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각 공항마다 거점이 존재하며 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공항공사의 조직도를 통해 알아보자면 우선 사장을 필두로 비서실과 홍보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부사장 담당의 경영평가실과 항공산업연구원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담당하는 IAM 사업단, 신공항 추진단, 건설기술 관련인 BIM 혁신센터가 있으며 그 밑으로 안전보안본부, 전략기획본부, 운영본부, 건설기술본부, 글로컬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이 외에 별도로 항공기술훈련원, 항로시설본부가 존재하고 김포공항에는 운연단, 시설단, 기술단이 자리 잡고 있으며 김해공항, 제주공항에는 운영단과 시설단, 공항운영센터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청주, 대구, 무안, 양양 등 지방공항에 운영부와 시설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원진의 경우 사장 직무대행의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본부의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 운영본부의 손종하 운영본부장, 건설기술본부의 윤영진 건설기술본부장, 안전보안본부의 김복근 안전보안본부장, 글로컬 사업본부의 허주희 글로컬 사업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의 임원이 존재합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분이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인데요. 이는 14인데 한국공항공사 사장인 윤형중 사장이 24년 4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퇴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사장이 생긴 것이 아닌
이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점이 기업 운영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목표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국공항공사의 비전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 그룹이 되는 것으로 캐치프레이즈는 공익인의 새로운 경험을, 지역은 세계 속으로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비전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 그룹이 되는 것으로 캐치프레이즈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역은 세계 속으로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목표는 크게 5개로 안전 서비스 최상위, 여객 이용객 1억 2천만 명 달성, 글로벌 항공산업 부분을 선도하고 재무 건전성을 공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려고 하며 ESG 공공 분야 또한 최상위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는 무결점 안전과 무단절 서비스, 무한도전, 무한 신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은 어떨까요? 우선 무결점 안전을 도달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친환경하고 안전한 공항을 구현한다는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절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글로컬 항공 서비스 혁신을, 무한도전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미래 공항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전략과 무한 신뢰를 얻기 위한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영 건전화를 전략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구체적인 과제를 정의합니다. 하나의 핵심 가치를 도달하기 위해 3개의 과제를 가지고 총 12개의 전략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결점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안심 최우선 공항, 공항 인프라 및 운영 최적화, 친환경 저수음 공항 구현을 한다는 전략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절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가치를 제고, 글로컬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 공항을 구현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의 주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는 한국공항공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총 자산부터 확인하면 22년도는 2,350억 정도이며 23년도에는 2,360억 정도이고 24년에는 2,470억 정도로 총 자산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22년에는 660억, 23년에는 710억, 24년에는 100억 정도로 큰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총 자산이 늘었음에도 24년에는 자본 총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은 약 2,738억 원, 영업손실은 약 49억 6천만 원입니다. 23년 매출액은 약 2,703억 원, 영업손실은 약 34억 9천만 원입니다. 24년 매출액은 약 2,251억 원, 영업손실은 약 31억 5천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영업손실 또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자산은 증가했으나 부채가 크게 늘고 자본이 감소해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감소와 영업 적자 지속이 부담 요인입니다. 부채 비율 상승과 자본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평가인데요. 경영평가는 23년도 한국공항공사 경영평가 자료를 토대로 경영 현황 중 경영 전략과 재무성과 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경영 전략에 관한 것으로 등급은 B입니다. 세부적인 점수로 리더십은 조직 문화, 혁신 및 소통 강화 노력이 있으나 비상임이사 참여도 저조로 인한 C등급, 전략기획은 UAM, BIM 등 미래사업 추진 및 ESG 경영체계 구축 성과로 인한 B등급, 국민소통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했으나 정보 공개를 보통 수준으로 인한 C등급을 맞았습니다. 재무성과 관리의 경우 B등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제외 순이익 대 매출액 23.2%로 코로나 대비 개선되었지만 부채 비율은 41.8%로 재무 건전성이 약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었고 신성장 사업 매출액을 185억 원이나 달성했지만 목표인 259억 원을 미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이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또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건비 생산성 184.8%로 전년 대비 69% 개선을 하였고
직무중심 인사 배치 확대, MZ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통한 이점과 노사협의회 정례화를 하였지만 경영재원 건수가 부진하다는 단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국제선 여객 1286만 명을 달성하며 목표를 초과했으나 단 국내선 수요 감소로 전반적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저가 항공인 LCC 분담률 66.1%로 전년 대비 약 85.%를 하락하며 지방공항 활성화 실적은 목표 84%만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당시에는 중대사고가 0이었지만 보안검색 사고가 11건이 발생하였고 드론 위협 대응 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항 개발 및 미래사업 부분에서는 UAM 상용화, 법제도 정비 및 기술특권 10건 출원하였고 BIM 국제 인증도 획득하였지만 신성장사업 매출은 185억 원으로 목표의 71%만 달성했다는 악재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항 개발 및 미래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은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3년도 경영평가에서 한국공항공사는 SOC 그룹 8개 기관 중 최하위인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첨단 기술 도입과 ESG 경영 기반 구축 및 녹색 제품 구매 100%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안사고 및 내부 통제가 약하며 부채 비율 상승하여 재무 건전성이 안 좋고 세대 간 조직 문화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 경영평가당 종합 의견으로 한국공항공사는 AI 기술 혁신과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으나 안전, 윤리 분야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씁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학 분석을 통한 기업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부분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공항 운영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 및 공공기관이라는 신뢰도가 존재합니다. 또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험이 있으며 스마트 공항 기술을 도합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약점 부분에서는 지속되는 영업 및 단기 순손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15억 원이며 단기 순손실은 1345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쟁력 낮은 지방공항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도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평균 근속 연수가 13년일 정도로 경직된 인력 구조와 성과금 의존의 급여 체계는 실적 악화 시 인건비 조정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으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환경 피해가 약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의 경우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에 있는 공항 전반을 관리하면서 지방공항을 활용한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 공항의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ESG 기반 공항 인프라 확장은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여행의 수요가 회복하고 글로벌 공항 운영 노하우를 컨설팅 사업 등으로 수출하는 것은 큰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 인천국제공항과의 구조적 차별로 인한 수익구조 한계와 지방 소멸 현상으로 인한 이용객 및 필요성 감소, 무항공항 참사 및 다른 지방 공항의 독립 가능성과 국제선 수송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의 환경 분석 중 경쟁사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를 한국공으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의 대표적인 경쟁사는 바로 같은 국내의 공항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국공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인국공과 한국공 간 재직자 평가를 바탕으로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인국공은 81.8점, 한국공은 78.9점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조금 더 앞지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분위기, 만족도는 인국공이 82.3점, 한국공이 79.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팀 내 소통이 수직적이라고 답변한 비율도 인국공이 3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7%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무시간 휴가 항목에서 인국공이 83.8점, 한국공이 78.7점으로 인국공이 5점 정도 앞서고 자기성장, 경력 만족도에서는 인국공이 79.7점, 한국공이 78.4점을 기록했습니다. 경영진, 경영 만족도는 인국공이 80.7점, 한국공이 78.4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부터 16년도까지 비교한 매출을 보면 인국공이 한국공의 2배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차가 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운항편 숫자를 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항의 운항편을 합쳐도 인천공항의 운항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이용자 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23년도 경영평가에서 D라는 낙제점을 받고 이어지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개발 실패 등으로 인한 경영 실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사 사장 자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여전히 공석에 남아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24년도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무한공항 참사 또한 이를 관리하는 한국공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방공항에 대한 안전검사 및 국민 신뢰가 하락하면서 한동안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의 혁신 미래 사업을 살펴보면서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공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사업은 UAM으로 볼 수 있습니다. UAM이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를 이용하여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 체계입니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여 운행하지만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이르면 자율비행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으며 IAM 사업부를 통해 향후 미래 항공사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은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걸쳐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UAM 버티보트 운용 시스템과 교통관리 시스템이 상용화 수준의 UAM 기체와 통합 운용 기술을 결합에 성공하면서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 기체 등 3가지를 통합한 1단계 연동 테스트를 성공 후 올해 2단계를 거쳐 26년도까지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UAM 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가 자랑하는 ESG 경영과도 결이 맞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공의 ESG 경영은 글로벌적인 자세를 보이며 대외적인 협력과 수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점점 국민의 해외 관광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단순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뿐 아니라 지방공항으로도 방한 외래 관광객이 늘어가면서 지방공항의 재정 건전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물류 또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미래 또한 앞으로 조금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혁신, 기능혁신, 공공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바탕으로 앞서 생각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장점은 더욱 살려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